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이런 경우 있죠. 우리 아이가 영어책을 읽는데 단어 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 유추해서 읽어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아이가 자꾸 감으로 책을 읽는 것 같다, 뜻을 잘 모르는데 영어책을 계속 읽어나가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우선은 유추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갈게요. 유추한다는 것은 유비추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유사하고 비슷한 걸 통해서 새로운 거를 생각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유추하는 능력이 좋은 능력인가요? 안 좋은 능력인가요? 유추하는 능력은 정말 탁월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독해를 할 때도, 수능을 풀 때도 추론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독해 문제를 풀 때도, 추론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되냐면 지문에 나와 있는 비슷한 단어와 그 다음에 비슷한 문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추하는 능력이고요. 이 유추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깊은 사고를 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추하는 능력은 일단 우리가 좋은 능력이고 탁월한 능력이다. 영어 책을 읽는데 유추하면서 읽어내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유추하는 능력은 첫 번째로 모르는 단어의 뜻을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영어 책을 읽다 보면 수능 독해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단어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설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앞 뒤에 상황을 통해서 단어의 뜻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그런 게 있죠. 정확한 한글 뜻을 모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단어를 하나 배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단어가 만약에 딸기, 스트로베리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딸기를 알게 될 때 어떻게 알게 될까요? 딸기 이렇게 써놓고 알게 될까요? 아니면 딸기의 모양을 보고 빨갛고 이렇게 초록색 잎사귀가 있는 이게 딸기 이렇게 알게 될까요? 딸기를 우리 아이들이 이게 딸기야 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가르쳐줘서 이게 딸기야 라고 알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딸기란 단어를 어떻게 알게 돼야지 머릿속에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을까요? 바로 간접 경험 또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그 딸기란 단어가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되었을 때 그 단어를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딸기라고 알려줘서 딸기라고 알 수도 있지만 딸기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어렸을 때 딸기를 먹으면서 딸기의 그 달콤하고 새콤한 맛을 느끼면서 아이가 딸기를 먹게 되면서 이게 딸기야 라고 하면 아이는 어떨까요? 그 딸기가 맛있었으면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스트로베리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겠죠. 왜냐하면 스트로베리라는 사물을 보았고 그 사물을 내가 먹어봄으로써 그 먹어본 경험이 기분이 좋게 머릿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빨갛고 속살이 하얀 게 보이면 딸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머님들한테 이런 질문 던지죠. school이란 단어를 던졌습니다. 제가. 그럼 school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죠? 학교라는 단어가 생각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school이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 school은 학교인가요? 무엇을 배우는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나요? 사전적으로 풀어서 그걸 우리가 이해하나요? 아닙니다. 그냥 school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 school 다음에 study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또 school에서 아이들이 playground에서 놀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school, study, playground, friends 이런 거를 통해서 friendship 클래스 이런 단어들을 더 습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책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은 학교 가는 날이야 라는 말을 했을 때 학교에 관련된 단어들을 우리가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만약에 science란 단어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science란 단어를 과학으로 배우는 게 좋을까요?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토리에 나오는 그림을 통해서 학교에 갔는데 오늘 실험을 했고 이런 게 과학 시간이다. 이런 스토리로 받아들이는 게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스토리를 통해서 먹으면서 맛보면서 경험을 했던 것처럼 좋은 경험을 가져간 것처럼 재미있는 스토리를 읽으면서 새로운 사이언스 같은 단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한 경험입니다. 비슷한 저장 경로를 통해서 머릿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찾아내는 유추하는 능력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영어책을 잘 읽고 그 다음에 비문학 독해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유추하면서 읽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추하는 능력은 정말 탁월한 능력이구나, 내 아이가 잘 읽고 있구나, 잘 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추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두 번째는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스토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책 읽는 재미죠. 스토리를 읽으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아, 주인공이 죽을까, 주인공이 탈출을 할 수 있을까, 둘이 싸우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죠? 히어로들이 싸우기 전에 나타나는 그런 문장들이 있죠. 그런 문장을 통해서 아이가 긴장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이게 독서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능력이죠. 탁월한 능력입니다. 유추하면서 책을 읽는 게 바로 재밌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뭐 직유와 비유도 있는데, 직유와 비유까지도 아이들이 활용을 해서 소설 읽기가 가능하고, 그러면 정말 재밌는 영어 독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독서를 할 때도 똑같잖아요. 그냥 책을 읽고 자기계발서 같은 거를 읽으면서 나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서 통찰하면서 깨달으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이 자기계발서를 보니까 나는 이래서 성공을 못한 것 같아, 이게 비슷해서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과 이래서 성공했구나, 이거 정말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유추하는 능력은 바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유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빗대어 어떤 대상에 비추어서 그거를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유추하는 능력은 적은 양의 정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파악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 셜록 홈즈를 읽어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까, 셜록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걸 해결을 하면서 나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독해 문제를 풀 때도 되게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약간 추론과 정리하는 능력이 다르기도 하지만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어떻게 기를 수 있냐면 책 읽기로 기를 수가 있습니다. 한글 독서, 영어 독서 같아요. 근데 영어 독서를 하고 영어 원서 읽기를 하면 어떤 능력이 생기죠? 그렇죠. 새로운 영어 단어와 영어 문장에 대한 유추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하는 능력을 자꾸 유추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유추하는 능력을 당연히 책을 읽음으로써 길러지는 탁월한 능력이고 좋은 능력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어 책 읽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AR 지수로 말씀을 주로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전체 레벨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0.9 정도, 1점대 정도 책에 이런 표현도 나와요. be about. 우리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지금도 중학교 문법 시험으로 나와요. be about 해가지고. 그럼 이 be about를 엄마 하려던 참이었어 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배우는 것과, 스토리에서 Biscuit is about to run 이라고 했어요. 비스킷은 막 달리려고 해, 이런 상황과 그림과 스토리의 앞뒤, 공을 가지고 노는 것과 공을 던져서 비스킷이 막 이렇게 뛰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be about를 아는 것과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Biscuit is playing with the ball 나오고, Biscuit is about to run 나오고, Biscuit fetches the ball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을 가지고 놀아? 공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공을 던지려고 하는 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play, ball, 그 다음에 fetch라는 단어를 통해서 be about, 달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유추하는 능력은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문맥적 흐름 또는 단어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직독직해처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직독직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풀 때죠? 실용문과 같은 독해 문제를 풀 때는 직독직해가 필요하죠. 있는 사실 그대로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이도의 독해 문제 같은 경우는 추론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한글 독해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국어 영역도 비슷하죠. 이렇게 추론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독서를 통해서 기를 수 있고, 영어 독서를 통해서 영어를 추론하는 능력, 유추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면 정말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유추하면서 읽는 것 같다, 뜻을 모른 채로 읽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유추하는 능력을 계속 길러줄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즐거운 영어책 읽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 원서 리딩 교육 10년의 경험을 들려드립니다. 제임스 리딩 투게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또 뵐게요. 바이바이.